제발요.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버리실 거잖아요.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낡고 얼룩진 옷자락을 꽉 쥔 5살 난 여자아이는 엄마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베이커리의 점장은 아주 크고 매몰차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앞으로 할 행동은 이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베이커리 카페의 하늘재가 맑은 종소리가 울리며 지연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는 듯 아이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갓 구운 빵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삶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냄새였습니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모녀가 식당 뒷골목에서 주운 남은 음식 외에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지도 벌써 3일째였습니다. 엄마, 나 저기 앉아도 돼? 서윤이의 얇은 목소리가 조그맣게 울렸습니다.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 우리 아가. 지연은 작고 차가운 손을 꼭 쥐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에는 5명의 손님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련된 옷차림에 지갑에는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지연은 진열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얼룩진 옷, 푹 패인 다크서클. 그녀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서윤이의 생일이었습니다. 5번째 생일. 지연은 그저 딸에게 케이크 한 조각, 아주 작은 조각 하나라도 먹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최 점장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훤칠한 체격에 포마드를 바른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눈에는 묘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오늘 폐기할 예정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가 있을까요? 어차피 버리실 거라면. 최 점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이 제 딸 생일이라서요. 지연은 등 뒤에 숨은 서윤이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5살이 됐는데 아이한테 케이크 한 조각만이라도 먹이고 싶어서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점장은 지연을 보고 서윤이를 보고 다시 지연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전혀 친절하지 않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케이크를 공짜로 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점장님. 그냥 어차피 버리실 거라면. 빵집에서는 매일 남는 빵을 폐기한다고 들어서요. 그저 제 딸에게 줄 작은 조각 하나면 됩니다. 최 점장은 짧게 헛웃음을 치더니 주방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수진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주방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젊은 여직원 수진이 나왔습니다. 네, 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 여자분이 공짜 케이크를 달란다. 딸 생일이라면서. 그는 서윤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수진은 불편한 기색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장 안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점장님, 저는 돈이 드는 걸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버리실 거잖아요. 최 점장은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이 매장에 들어오는 아무한테나 구걸하는 대로 빵을 퍼주려고 일하는 줄 압니까? 구걸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오늘 아이 생일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최 점장이 계산대 너머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일주일에 유통기한 지난 빵 달라고 오는 진상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요? 매일같이 오고 매번 사연도 가지가지지. 전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 점장은 구경하는 손님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남의 호의를 이용해 먹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일은 안 하면서 남들이 먹여 살려주길 바라는 거.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서윤이 앞에서는 안 됐습니다. 저도 이랬습니다.
점장님, 모든 걸 잃었을 뿐이에요. 제가 원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시겠죠. 본인들 잘못은 절대 없지. 최 점장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항상 핑계가 있고 피해자인 척 드라마를 찍지. 엄마 뒤에서 서윤이가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가자. 지연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성가시게해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최 점장의 말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매장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목소리였습니다. 알아둬요. 우리 매장은 공짜로 주는 음식 따윈 없습니다. 폐기할지언정 뭘 먹고 싶으면 일을 해서 돈을 내고 사 먹으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윤이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었지만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연과 서윤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매장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나서야 지연은 참았던 첫 눈물을 뺨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서윤이가 슬픔이 가득한 갈색 눈동자로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케이크는 없는 거지? 지연은 길가에 무릎을 꿇고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있을 거야. 내 사랑. 엄마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약속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연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이커리 안 최 점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불편해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반쯤 남은 아메리카노와 펼쳐진 경제신문을 앞에 둔 50대 남성 김태진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수수한 청바지에 물 빠진 남색 셔츠를 입은 그는 어디를 봐도 부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끄는 구석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태진은 전국에 120개의 매장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하늘제과의 진짜 주인이자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자신의 매장 점장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난한 엄마와 아이를 무참히 짓밟는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신문을 접고 테이블 위에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올려둔 뒤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베이커리를 나섰지만 그의 시선은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져가는 지연과 서윤이의 구분 등을 향해 있었습니다. 태진은 깊게 숨을 내쉬고는 두 사람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 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진열대 유리를 행주로 닦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휘파람까지 불면서요. 점장님, 아까 그분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수진이 빵을 정리하며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최 점장이 조롱하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심해. 난 아주 정중하게 대한 거야. 경찰을 안 부른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그냥 유통기한 지난 거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 점장이 행주를 개수대에 던졌습니다. 매일 구걸하는 인간들이 와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이 고급 매장이 노숙자 쉼터가 될 걸. 수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최 점장과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부류였습니다. 그때 줄을 서 있던 노부인 한 분이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총각.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던데. 그녀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까 나간 그의 엄마가 흘린 것 같아. 최 점장은 지폐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는 돈을 반으로 접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것 봐. 돈이 있으면서도 공짜로 빵을 얻어먹으려고 온 거잖아. 내 말이 맞지? 저런 부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니까. 노부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총각, 그건 그 여자 돈이잖아. 돌려주지 않고 왜 돌려줘요? 최 점장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만약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보안 요원 불러서 쫓아낼 겁니다. 내 매장에 저런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이 들어오는 건 질색이니까. 당신 매장이라고? 구석 자리에서 들려온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점장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방금 당신 매장이라고 했나? 당신이 이 매장의 주인이요? 최 점장은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어깨를 폈습니다. 나는 점장이고 이곳의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까 그 여성분을 아주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합니까? 최 점장은 팔짱을 꼈습니다. 이보쇼. 존중을 담아 말씀드리는데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흥미롭게 쳐다보는 손님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하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참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지. 존엄. 최 점장이 짧게 헛웃음을 쳤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매장을 호구로 본 겁니다.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생일이라는 둥 동정심을 유발해 공짜 음식을 뜯어내려는 거라고요. 내가 저런 족속들을 한두 번 보는 줄 압니까? 그들을 잘 아나보지? 남자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아까 그 여자와 대화라도 해봤소? 이름이 뭔지, 어쩌다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는 말이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확실한 건 난 저런 거지 같은 인간들 배나 불려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일부는 불편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건가? 최 점장 역시 지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보세요, 아저씨. 당신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책임자는 납니다.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문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붙잡으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지. 뭡니까? 당신, 이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 최 점장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당연히 알죠. 김태진 회장님. 하지만 그분은 이런 현장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전부 우리한테 맡겨두시지.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슬프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렇군. 그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점장은 만족스럽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쯧. 영웅 행세하려는 놈이 또 하나 있었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남자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만 덧붙이지. 최 점장. 또 뭡니까? 당신은 오늘 한 행동을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요. 남자는 매장을 떠났습니다. 최 점장은 크게 비웃으며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저거 봤냐? 요즘 서울 바닥엔 정신 나간 놈들이 참 많아. 하지만 수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아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장 밖, 지연은 서윤이와 함께 떼약볕이 내리쬐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게 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게 구는 방법을 모를 때가 있단다, 아가. 하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나도 알아, 엄마. 그들은 몇 블록을 더 걸어 낡은 동네의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늘을 들이운 큰 나무 아래 빈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서윤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자, 내 사랑. 들어봐. 오늘은 내 생일이야. 비록 케이크는 없지만 우리는 축하할 거야. 알겠지? 서윤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어떻게?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노부부, 뛰어노는 아이들,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보였습니다. 우리 둘이서 아주 큰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각자 소원을 하나씩 비는 거지. 온 마음을 다해 생일 소원을 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서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는데? 그 소원이 진짜로 이루어진단다.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지연이 조그맣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윤이도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윤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지연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게 하소서. 그저 단 한 번의 기회만이라도. 서윤이도 작은 두 손을 모으고 꽉 감은 눈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눈을 뜬 아이가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케이크 달라고 소원 빌었어. 지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럼 꼭 이루어질 거야. 우리 딸, 꼭 이루어질 거야.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공원 주변을 살폈습니다. 길 건너편 가판대 옆에 아까 베이커리에 있던 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똑바로 모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남자가 경찰을 부르려는 걸까? 공원에서 우리를 내쫓으려는 걸까? 하지만 남자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길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서윤이를 꽉 안았습니다. 가자. 아가. 어디로? 엄마. 지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집으로. 하지만 모녀의 집은 재개발 구역 교각 아래에 깔아둔 종이 박스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김태진은 멀찍이 서 계속 그들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해해야만 했고 무엇보다도 도와야만 했습니다. 태진은 들키지 않을 만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배운 것 중 하나는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진 사람은 주변을 거의 신경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명백히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아이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쪼그려 앉아 아이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태진은 20분 넘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번화가를 지나 좁고 냄새나는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들은 금이가 있었고 보도블록은 깨져 있었으며 쓰레기가 코너마다 쌓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녀는 철거를 앞둔 고가도로 아래 공터로 들어섰습니다. 부서진 펜스와 잡초, 쓰레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태진은 코너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은 누군가 보지 않는지 주위를 살핀 뒤 펜스 틈새로 서윤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몇 초를 기다린 뒤 태진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쪽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넓었습니다. 부서진 벽돌과 녹슨 철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구석에 판자촌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골판지 상자로 만든 벽, 찢어진 파란색 천막으로 덮은 지붕, 그 안에는 낡은 담요, 몇 장과 작은 배낭, 옷가지가 든 비닐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태진은 명치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서윤이를 담요 위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를 벗고 아픈 발을 문질렀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지연은 배낭을 열어 멍든 사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게 전부란다, 아가. 천천히 먹으렴. 응? 서윤이는 사과를 받아들고 마치 영원히 먹으려는 듯 아주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습니다. 지연은 딸의 옆에 앉아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서윤이가 사과를 우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잖아. 서로가 곁에 있는 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약속해. 엄마. 지연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약속할게. 무너진 담벼락 뒤에 숨어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태진은 지연이 배낭에서 낡고 찢어진 사진 한 장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환하게 웃는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 그리고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자. 내일은 엄마가 꼭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게. 또 서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과를 다 먹고 담요 위에 누워 배낭을 베개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얇은 담요를 아이에게 덮어주고는 조그맣게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프고도 단순한 멜로디였습니다. 얼마 후 서윤이가 곤히 잠들자 지연은 허공을 응시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태진이 그들을 쫓아온 이후 처음으로 지연은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평범한 삶, 짓밟힌 존엄성, 딸의 불투명한 미래를 떠올리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맨바닥에서 기업을 일궜고 부도 위기와 배신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골판지 위에서 잠든 엄마와 아이의 모습 앞에서는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빠져나왔습니다. 생각이 필요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태진은 다시 공터로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부드러운 빵, 신선한 과일이 담긴 투명하지 않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일어나 버려진 페트병에 담긴 물로 서윤이의 얼굴을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씩씩하게 출발해보자, 우리 딸. 서윤이가 하품을 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엄마가 오늘 식당 몇 군데 더 돌아다녀 볼 거야. 넌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야 해. 알겠지? 나 혼자. 아주 잠깐만이야. 금방 올게. 지연은 딸을 혼자 둬야만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태진은 멀리서 지연이 고개를 숙인 채 도심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골판지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윤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혼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안녕. 아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내 이름은 태진이란다. 어제 베이커리 매장에서 너희를 봤어. 서윤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거기 아저씨가 우리한테 나쁘게 했어요. 알아. 그 아저씨가 아주 크게 잘못한 거야. 엄마가 어떤 사람들은 친절한 방법을 모르는 거래요. 태진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 하지만 친절한 방법을 아는 사람들도 있단다. 그리고 난 너희를 돕고 싶어. 서윤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지 말랬어요. 내 엄마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구나. 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봐. 아저씨가 아침을 좀 가져왔어. 빵이랑 과일, 주스. 억지로 안 받아도 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여기 두고 갈게. 태진은 종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이는 가방을 보다가 태진을 보다가 다시 가방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갓 구운 식빵, 바나나, 망고 주스, 그리고 아주 작고 예쁜 생크림 케이크.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케이크. 그래,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아이가 눈물이 그랑그랑한 눈으로 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너랑 내 엄마 거란다. 서윤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두 손으로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태진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아, 그리고 내 엄마가 돌아오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이걸 두고 갔다고 전해주렴.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시게. 네, 알겠어요. 태진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서윤아, 네. 앞으로는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서윤이는 케이크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배가 고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3시간 뒤 지연은 지치고 패배감에 젖어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신분증도 연고도 없는 그녀를 써주겠다는 식당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서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우리 아가. 어떤 아저씨가 먹을 걸 잔뜩 주고 갔어. 이것 봐. 지연이 종이 가방을 본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아저씨? 어떤 사람? 머리가 하얀 아저씨야. 어제 빵집에서 우리를 봤대.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 안 했어? 다친 데는 없고. 아니야, 엄마. 그냥 음식만 놓고 바로 갔어. 지연이 가방 안을 살폈습니다. 음식 사이로 쪽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구지?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뭘까? 그날 밤, 태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한남동 자택의 넓은 서재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빈 방이 3개나 있는 넓고 화려한 집이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5년째 혼자였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죠.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늘 언젠가는 갖자고 말했지만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52살이 된 태진에게는 엄청난 재산과 성공, 부동산이 있었지만 가족도 없고 일 외에는 삶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와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비서, 알아봐줘야 할 게 있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름은 지연, 성은 모르네. 30대 후반의 여성이고 서윤이라는 5살 된 딸이 있어. 지금 구역 교각 및 빈터에서 노숙하고 있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하지만 그 여자의 과거가 필요해.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24시간. 다음 날, 이 비서에게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몇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말해보게. 풀네임은 박지연, 38세,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온 지 7년 되었습니다. 정호라는 남자와 결혼해 송파구 쪽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며 의류 매장 직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 이 비서가 머뭇거렸습니다. 2년 전 박지연 씨는 두개골 골절과 갈비뼈 골절, 전신 타박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지만 며칠 뒤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태진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이 때린 건가? 네, 회장님.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더 있지만 번번이 처벌 불원서를 썼습니다. 왜?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수소문해 본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도망가면 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태진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 박지연 씨는 딸을 데리고 짐도 없이 야반도주했습니다. 남편이 유괴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종결지었습니다. 남편을 피해 도망치면서 직장도, 집도, 신분증도 모두 포기한 겁니다. 전입신고도 못해 지금은 주민등록이 말소될 위기라 정상적인 취업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태진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남편은 지금 어디 있지? 아직 그 빌라에 삽니다. 강남클럽에서 가드로 일하고 있고 전과 기록도 화려합니다. 폭력 전과 이범의 마약 유통 정황도 있습니다. 그 자식이 절대 그 모녀 근처에 다가오게 해선 안 돼. 이 비서, 당장 시내에서 제일 유능한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를 섭외해. 그리고 투룸짜리 안전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하나 구해.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일주일 안에 끝내. 하지만 회장님, 그분은 회장님이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알게 될 거야. 고마워. 이 비서. 그날 오후 태진은 다시 공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판지 은신처를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바나나를 나눠 먹으며 서윤이와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을 발견하자 그녀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원하는 게 뭐야? 태진은 저기가 없음을 보이려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진입니다. 어제 음식을 두고 간 사람이죠. 지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주는 건데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저 돕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돕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요. 빵집에서 우릴 봤다는 건 아는데 잊어버리세요. 지연은 팔짱을 꼈습니다. 왜요? 우리 사진이라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요? 착한 척하면서 자기 만족하려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태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전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태진은 지연의 등 뒤에 숨은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만의 목숨을 건진 게 아니니까요. 당신에겐 딸이 있고 이 아이는 쓰레기장보다 훨씬 나은 곳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딸을 이런 곳에서 재우는 줄 아냐고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도망친 것도 알고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했던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지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죠? 조사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해야 했으니까요. 당신한테 그럴 권리는 없어. 압니다. 그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난 이상 못 본 척하고 뒤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이 화가 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요? 돈을 주고 먹을 걸 줘서 내가 비참함을 느끼게 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태진은 숨을 골랐습니다. 전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지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안전하고 깨끗한 집, 전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혼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 지원, 그리고 당신이 준비가 되면 직업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지연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생판남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진 않아. 제가 합니다. 대체 왜요? 태진은 서윤이를 보았다가 다시 지연과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사업에 성공해서 돈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죠. 며칠 전 당신 모녀를 봤을 때 저는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갈 이유 말입니다. 지연은 할 말을 잃고 침묵했습니다. 전 당신에게 대가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돕게만 해주십시오. 당신이 허락한다면 모든 걸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도권은 모두 당신에게 쥐어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서윤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희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케이크 준 사람이야. 지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내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임시거처로 이동하고 내일부터 신분증 회복과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교육이 끝나면 제 회사 본사의 안내데스크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거고요. 누구의 적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일해서 정당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이야기였지만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도 딸이 굶주리는 걸 지켜보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이게 무슨 사기라면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합니다. 지연은 서윤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좋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진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가시죠.
당장 짐부터 챙기십시오. 모녀는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태진의 뒤를 따라 공터를 떠났습니다. 지연은 아직 몰랐지만 그녀의 인생은 기적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3일 뒤 지연과 서유는 강남구의 깨끗하고 보안이 철저한 투룸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가구도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방과 거실을 뛰어다니며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엄마, 나만의 방이 생겼어. 진짜 푹신한 침대도 있어. 지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1년 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며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태진은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변호사는 벌써 전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주민등록 회복 절차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연은 컴퓨터와 고객응대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가 완벽해지기 전 태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제과 강남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태진은 눈에 띄지 않는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오전 10시 최 점장은 여전히 계산대 뒤에서 거만하게 매장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쟁반을 들고 빵 몇 개를 고른 뒤 출입구 근처 테이블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낡은 옷과 때 묻은 모자를 쓴 노인 한 분이 조심스레 매장에 들어와 줄을 섰습니다. 노인의 차례가 되자 그가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버리려는 폐기빵이 있으면 좀 얻을 수 있을까? 최 점장의 미간이 팍 구겨졌습니다. 또야? 노인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래. 돈이 드는 건 달라고 안 할 테니. 최 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며칠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말했는데요. 여긴 무료 급식소가 아닙니다. 뭘 드시고 싶으면 일을 해서 돈을 내세요. 하지만 젊은이, 난 돈이 하나도. 돈 없으면 나가시라고요. 당장. 노인이 마른 침을 삼키며 돌아설 때 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노인이 걸음을 멈췄고 최 점장이 짜증스럽게 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또 왔어? 태진은 계산대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빵 바구니 세트 하나에 얼마입니까? 25,000원이요. 태진은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올려두었습니다. 두 바구니 주시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이 어르신 거. 최 점장은 돈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또 영웅 행세하시게. 아니, 그저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는 거요. 최 점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바구니 2개를 거칠게 내놓았습니다. 가져가시오. 태진은 바구니 하나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어서 가서 식사하십시오.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매장을 나갔습니다. 최 점장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제 만족하쇼. 태진이 최 점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전혀. 당신이 아직 여기 있으니까. 최 점장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있지.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이 양반이 진짜 미쳤나? 이봐요. 당장 꺼지. 아니. 태진의 목소리가 매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말 들어. 내가 며칠 전에 경고했지. 후회하게 될 거라고. 아, 그래요? 어디 해보시지. 날 고소라도 하려고? 동네방네 떠들어봐라. 누가 믿어주나. 태진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 말만 들으면 아무도 안 믿겠지. 하지만 이건 믿을 거요. 그가 화면을 켜서 최 점장의 눈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며칠 전 지연과 서윤이를 조롱하고 모욕하던 최 점장의 모습, 그리고 방금 전 노인에게 소리치던 모습까지 모두 고화질로 찍혀 있었습니다. 최 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초상권 침해로 확, 마음대로 해. 난 이걸 경찰이 아니라 하늘제과 본사 인사팀과 이사회, 그리고
언론과 SNS에 뿌릴 거니까. 당신은 직장만 잃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서 매장당할 거요. 최 점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따위가 그럴 힘이 있을 것 같아? 태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 점장, 아까 당신 입으로 말했지. 이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누군지 안다고. 당연하지. 김태진 회장님이잖아. 그래, 맞아. 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네. 내가 김태진이야. 숨 막히는 정적이 매장을 덮쳤습니다. 최 점장의 입이 떡 벌어졌고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그래. 그리고 난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모욕과 잔인함, 공감 능력의 부재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지. 이제 선택해라.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영상을 터뜨리고 평생 쓰레기 낙인을 달고 살든지. 최 점장이 덜덜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장의 손님들은 경악한 얼굴이었고 직원 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들려. 더 크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최 점장이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제 행동이 쓰레기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짐 싸서 나가. 네, 회장님 한 번만 선처를. 당신은 오늘부로 징계 해고다. 내 매장에 당신 같은 인간이 설 자리는 없어. 당장 꺼져. 태진의 서슬 퍼런 일갈에 최 점장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라커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진이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진 씨라고 했죠? 네, 회장님. 오늘부터 수진 씨가 이 매장의 새 점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침을 내리죠. 매일 마감 시간 이후에 남는 유통기한 임박방은 전부 지역 푸드뱅크와 보육원에 기부하십시오. 단 한 조각도 쓰레기통에 버려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은 손님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한 뒤 매장을 나섰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과 서윤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태진은 차를 몰아 지연 모녀가 머무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십억을 기부해왔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개입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3층 초인종을 누르자 서윤이가 해맑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태진 할아버지. 태진이 자신을 아저씨라 칭했지만 아이는 친근하게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안녕. 우리 서윤이. 엄마 계시니? 네. 엄마. 할아버지 오셨어. 거실에서 지연이 나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의 그늘은 씻은 듯 사라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그녀는 그가 기업 임원일 거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서윤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죠?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아닙니다. 너무 완벽하고 보기 좋네요. 지연은 커피를 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이는 거실에서 태진이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혹시 교각 및 그 골판지 위에 누워있는 건 아닐까 겁이 나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신 거기로 돌아갈 일 없을 겁니다. 이건 현실이니까요. 알아요. 그래서 더 꿈 같아요. 오랫동안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다 보니 인간으로 사는 기분이 먼지 잊고 있었거든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면 매달 갚아나갈게요. 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지연 씨가 스스로 우뚝 서고 서윤이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보상입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대체 왜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태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는 걸 늘 미뤄왔죠.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아내가 떠난 뒤 전 일에만 미쳐 살았습니다. 회사는 커졌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러다 며칠 전 빵집에서 모녀를 보았습니다. 지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에게서 제 아내의 모습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딸을 지키려는 숭고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죠.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없다면 적어도 이 가족이 살아남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연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태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릴 살렸어요. 아닙니다. 지연 씨 자신을 구한 겁니다. 전 그저 문을 열어드렸을 뿐이죠. 침묵이 흐른 뒤 태진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연 씨,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 빵집, 당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점장 말입니다. 지연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일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점장을 해고했습니다. 지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해고했다고요? 어떻게? 제가 하늘제과의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욕당했던 그 빵집은 제 매장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깜빡였습니다. 회장님, 이었다고요? 그럼 그날 다 보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 쓰레기 같은 말이 당신의 가슴을 찢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직원이라는 놈이 제 매장 안에서 그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렸던 서러움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 씨. 제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하지만 맹세컨대 앞으로 그 누구도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점장은 공개적으로 해고당했고 오늘부로 모든 지점에 폐기 직전의 빵은 무조건 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연이 붉어진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때문에요? 세상에 숨어있는 수많은 지연 씨와 서윤이를 위해서요. 그 어떤 투명 인간도 존엄성을 잃어선 안 되니까요. 지연은 태진의 어깨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태진도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알아봐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죠. 그때 서윤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쪼르르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어? 지연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기뻐서 우는 거야. 이것 봐. 내가 그렸어. 도화지에는 삐뚤빼뚤하게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 작은 아이 하나, 그리고 머리가 하얀 남자.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 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그림을 보고 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회장님을 정말 좋아하네요. 태진이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서윤이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지연 씨도요. 지연이 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태진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6개월 후 지연은 남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하늘제과 본사 CS팀 안내데스크 정규직으로 출근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직무 교육을 수료했고 이제 당당한 사대 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서윤이가 유치원 원복을 입고 뛰어왔습니다. 우와, 엄마 진짜 예쁘다. 지연이 무릎을 굽혀 딸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서윤이도 너무 예쁜데. 유치원 갈 준비 다 됐어. 응. 너무 신나. 엄마도 신나. 우리 진짜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응, 진짜로. 회사에서 지연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응대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태진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출근 축하합니다. 박지연 사원.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사에서는 회장님이지만 오늘 저녁엔 그냥 태진 아저씨로 초대해 주겠습니까? 초대요? 오늘 서윤이 6번째 생일 아닙니까? 작게나마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어서요. 지연의 눈시울이 또 한 번 붉어졌습니다. 물론이죠. 그날 저녁 태진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가 방방 뛰며 그를 반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생크림과 딸기, 설탕 공예로 만든 꽃이 장식된 3단 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케이크야. 서윤이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지연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케이크에 초 6개가 켜지고 서윤이가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힘차게 초를 분 서윤이에게 태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우리 셋이 평생 같이 살게 해달라고. 지연과 태진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핏줄이 섞이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었습니다. 3개월 후 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은 영구적으로 연장되었고 그는 모녀의 반경 500m 이내에 접근할 시 즉각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지연은 과거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지연과 서윤이는 다시 그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케이크도 희망도 없이 종이 상자로 돌아가야 했던 작년과 달리 지금 서윤이는 새 옷을 입고 또래 친구들과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지연과 태진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생일 노래를 불렀었는데 지연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이 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태진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내 삶도 구원받았지. 저 멀리서 서윤이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가족이란 단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할 때 기꺼이 곁에 남아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를 찾아냈고 이제 2번 다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7시 하늘제과 강남 지점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빵을 사려는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빵과 케이크를 기부받기 위해 모인 지역 소외계층과 보육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새 점장 수지는 누구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환한 웃음으로 빵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연과 서윤이는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타인을 향한 따뜻한 공감과 정의가 아직 세상에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댓글로 누구도 투명 인간이 아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과 서윤이처럼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가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 채널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